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 장중에 무려 11%까지도 이제 급락이 터졌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지금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자, 그런데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하락 그렇게 놀랍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경고를 해드렸던 건, 그러니까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 지금 이날의 이 음봉도 개인들을 유혹하는 그 속임수 음봉이라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절대 이 동참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선이라고 믿었던 이 20일 이동평균선도 자 무조건 깨질 거니까 이런 이 뻔한 자리에서 반등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자. 아예 그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 대우건설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의도적인 이 하락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를 지금 현재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고점에서 물려버리고, 그리고 또 투매가 떨어지는 이 저점에서는 팔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투매가 발생이 됐고, 이제는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이 맥점 밴드에 드디어 이 주가가 점점점 근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값에서 그리고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대우건설 이 현재의 하락 정확히 어디서 멈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대우건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여러분 이 대우건설은 여러분들 제가 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자 4만 원을 이 넘길 때 그러니까 수익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라고 하면서 12일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말했던 사람이에요. 제 말대로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정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지금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헤드앤숄더를 말씀드리면서 빠질 거다. 강반등이 나와도 그거는 이제 페이크 음봉이다. 그러니까 토시안하고 안 틀리고 그대로 지금 흘려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3일 전 영상인데, 자 21선의 지지,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그러니까 곧 깨진다고 제가 보는 맥점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심리의 마디가인 이 3만 원과 심리선에 대한 동시이탈을 만들면서 투매를 유도할 거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예측을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 이 대우건설 이번 조정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우건설이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분명히 재매집을 거친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파동을 더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상승에 이 전체적인 상승에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하나의 연장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번 조정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눌림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대한강통신도 채널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이 엄청 가파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강통신도 이 고점에서 2만 원이 넘어갈 때 3골령 반전 패턴이 진행이 됐으니까 일단 고점이니까 여기선 제가 엑시트,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제가 말했던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강한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 바로 연장 파동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도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이 연장 파동을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건데 굳이 왜 파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정이라는 거는 상승분에 반토막을 내놓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해요. 뻔히 소나기가 쏟아질 게 보이는데 굳이 그 비를 다 막고 서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다시 저점을 공략할 능력이 된다면 그럼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대한강통신도 그때 당시도 이제 투자 경고 해제 시점에 맞춰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이번 이 대우건설 역시 지금 반등 맥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짚어드린다는 거죠. 그럼 그 타이밍이 지금일까?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리가를 이탈하고 투매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같이 자율 반등 성격,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면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그재그의 형태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 오르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자율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첫 번째 반등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첫 하락에선 강반등이 나올 건데 이게 자율 반등 성격의 반등이다. 그러니까 페이크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멈추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지금 이 꼬리 역시도 자율 반등 성격의 반등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대우건설은 이제 전형적인 ABC파 우리가 하락을 이야기할 때 이 ABC 파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C파, C파동이죠. 이 C파는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 C파는 성질 자체가 우리에게 이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는 파동이에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투매를 유도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투매를 유도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그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지게 만든 파동이다. 개인들이 투매 물량을 던지면 세력들이 바닥에서 싹 쓸어 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급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C파의 특징입니다. 분봉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저항을 맞고 지속적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타고 가던 주가가 밴드를 타고 가던데 지금 반대로 깨지니까 어때요? 저항을 받고 밀리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첫 반등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크의 연봉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역시 여전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설픈 반등이 나와도 다시 저항을 맞고 밀릴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럼 우리는 진짜 매수는 어디서 고려를 해봐야 되나? 바로 이 맥점 분봉상의 이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어줄 때입니다. 뚫어줄 때. 그때 이 흐름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대한강통신을 고점에서 엑시트를 시켜드리고 다시 이 바닥에서 잡아들여가지고 또 이 15,000원에 매수한 게 벌써 3만원이 가면서 1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연장파동을 제가 어떻게 잡았을까? 물론 이제 이 저점을 잡는 저만의 특화된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일단 맥점 분봉을 보자고요. 자, 보시면 최소한 저항을 받던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가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돌파. 그러니까 이 분봉 위로는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착을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돼야 다시 한번 타고 가는 본격적인 시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대우건설 보면 어떻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항에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분봉보다 더 빠르게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방법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이미 그 자리가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점에서부터 이 4만 원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엑시트를 이야기할 때부터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밀릴 건데 밴드까지 밀릴 거다라고 이렇게 짚어드리죠. 밴드까지 밀릴 거예요. 이게 3일 전이고요. 자, 4만 원 찍고 밀릴 때도 반전 시나리오는 이때부터라고 하면서 7일 전에 이미 이 밴드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맥점 차트에서는 반등이 날 확률이 매우 크다. 이거를 계속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자리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우건설 그러니까 고점에서도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지만 분명히 그때 이제 엑시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현재 이 대우건설 특히 이 고점에서 지금 추격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물리신 분들, 지금 이 하락에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물을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에서 수량을 늘렸다가 좀 더 이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그만큼 계좌가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확실히 물을 탈 수 있는 이 맥점을 문자로 정확히 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곧 어떤 자리입니까? 제 말을 믿고 지금까지 하락을 지켜보면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최고의 이 신규 매수 진입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슬슬 이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제가 보는 이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바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쏴 드릴 겁니다. 이 결정적인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바닥에선 매수를 이야기하고 여기선 엑시트를 이야기하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후 전당에 들어가면은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